안녕하세요. 종목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깔끔하게 몇 종목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컨셉은 실적이 좋거나 혹은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들 그리고 차트가 좋은 종목들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대양지지고요. 신대양지지는 실적을 일단 보면 좀 말도 안 되게 저평가인 회사긴 해요. 보면 시가총액 2,6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645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대충 보면 500억 정도, 500억은 넘겠네요. 그냥 멀티플 10을 적용한다고 하면 5천억 정도는 돼야 되죠, 최소한. 근데 이 제지산업이 특성상 좀 치료를 못 받았었어요. 못 받았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승을 했다가 크게 하락했죠. 한 2년 동안 계속 하락했어요. 이때도 보면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 2년 정도 조정을 받다가 급등이 나왔고 쭉 하락했습니다. 2년, 18년, 19년, 20년 약 3년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 가격 조정은 오래 받았지만 기간 조정을 오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올 만도 한데 여기서 조정이란다. 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보면 주식 수가 적어서 16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주식 수가 적어서 뭐 세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주가를 막 엎치락뒤치락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파동으로 보면 되겠죠. 파동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기 좀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하락의 끝, 이 하락 파동이 끝났다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마지막 고점을 넘어줬느냐를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었죠. 고개를 들고 쭉 요만큼 잘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집이 들어왔고 시간 투자를 좀 해야겠죠. 몇 달 정도 투자를 해야겠지만 제가 보는 건 이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MK전자. 이 회사는 사실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2년 동안 17년을 고점으로 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조정을 받았네요. 찍고 보통은 여기서 찍고 나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급하게 올라갔어요.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제가 이 부분 보고 이제 언급할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마치고 보시면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면서 개미 털기도 하고 물량 확보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이 전고점을 한번 뚫어준 다음에 다시 조정. 저는 이거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이 2,475억인데 매출액이 6,800억, 7,000억, 7,300억, 6,200억. 올해도 7,000억이 매출액이 넘겠죠? 영업이익도 올해 1,000억이 넘을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당연히 700억이 넘을 거고 뭐 4분기 때가 이게 보면 4분기 때가 좀 적자가 난다고 치면 500억 그래도 회사가 굉장히 싸죠. 그리고 MK전자는 뉴스를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MK전자 뉴스 보면
반도체 물량 공급 부족, 수혜 기대. 뉴스가 또 다른 게 있을 건데. 왜 없지? 여기 있네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평가고, 이미 개미털기를 한번 끝냈고,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지 못했고, 급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런 털기 작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털기 작업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52주 신고가 한번 찍어줬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MK전자는 조금씩 매수를 해가서 비중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하락장이지만 좀 걱정 없이 들고 갈 종목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생각나는 종목 여기 딱 있죠. 센트럴모텍이랑 MK전자랑 비슷해요. 이것도 신규 상장주고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올라갔죠. 전기차가 막 부각되면서. MK전자 차트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좀 각오는 해야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차트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잖아요. 개미 털기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신용을 가끔 쓰긴 하는데 이 종목은 제 신용 없이 계속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MK전자를 좀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또 드네요. 그 다음에 세보에미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보에미시 차트를 길게 보면 올해 상승을 하고, 굉장히 오래 몇 년 동안 상승을 한 거지 이게.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근 9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12, 13, 그냥 거의 9년 동안, 8년 동안 상승을 했고,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나오는데, 2019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쵸? 그리고 2009년에는 다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따가 공시를 한번 보긴 할 건데, 현재 시가총액이 698억, 700억이에요. 700억인데 매출액이 이제 6천억, 4천억 이렇게 6천억 이상 매출액을 내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적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회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적긴 하지만 매출액이 6천억이 나오는 이 건설 회사인데, 뭐 아파트를 짓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공시 내용을 보긴 하겠지만 너무 싸죠. 너무 싸요. 600억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천억은 넘어가야 돼요. 이 회사는 뭐 건설 회사니까 멀티플 5를 준다고 그래도 너무 쌉니다. 너무 싸요. 뭐 200억에 5를 준다고 해도 1000억은 돼야 되는 거죠. 1000억 10을 주면 2천억, 2천억은 돼야 돼요. 앞으로 적어도 12,000원, 14,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금강원 공시에 보면 올 4분기 때 공시가 많이 나왔어요. 보면 공조 소방설비공사 760억, 76억이네. 76억 700만원짜리 현대건설과 계약을 했어요. 보면 공조 소방설비공사,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건 이제 104억 3,700만원, 이것도 현대건설이랑 했네요. 여기도 공조 소방설비공사. 그 다음에
여수 화공 플랜트 기계 배관 철골공사 482억 9,100만 원짜리 하나건설이랑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보면 이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특화된 업체이구나, 약간 좀 독보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여기 보면 국내 기계설비 분야 시공능력 순위 1위 업체라고 써있네요. 그쵸? 기계설비 분야 시공능력 1위. 보면 여기 보고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열사의 설비 증설 관련 수주 시 외형 회복 가능할 전망임. 일단 흑자로 돌아섰고 건설 경기가 좋아질 거고, 뭐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늘어난다고 치면 이 종목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되게 저평가인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알게 된 거는 차트가 좋아서 발견을 하게 됐고, 기업 내용을 보니까 매우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적당하게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 한 8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급등이 나오진 않았고, 코로나 이전 가격이 여기라고 8,000원이라고 치면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승 영역이라기보다 박스권으로 봐야겠죠? 박스권. 중간중간 매집들이 들어왔고, 아주 완만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한번 슈팅이 나오고 조정받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년 448일선이 위에 있죠. 한번 이렇게 툭 뚫어주고 거기 위에 안착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내려서, 근데 이 회사는 좀 찾아보면 그 미용 레이저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으로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FDA랑 뭐 유럽 CE 인증을 받았고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렇게 나왔고, 하락이 끝났다라는 거는 이 전 고점 파동을 뚫어줬냐 안 줬냐,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지금 딱 거기 타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뭐 빠져도 바로 밑꼬리 그리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하락 추세니까 이렇게 채널을 그려두고 여기를 한번 뚫어주고 눌림목 올 때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타점 관찰하려고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미투온은 여기가 저점, 여기가 저점,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하락이 끝났죠. 하락이 끝났고 요런 사이클이 보입니다. 요런 사이클이 보여요. 미투온도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제가 미투온은 한번 분석했던 영상이 있는데, 미투젠을 가지고 있고 올해 446억 실적을 냈습니다. 시가총액이 2032억.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계속 좋아지고 있는 회사고, 당기순이익도 200억이 넘는 회사. 2020년 9월까지 240억이었으니까 올해 한 3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겠네요. 근데 게임 회사인데 2천억, 올해 당기순이익은 한 300억 정도, 320억, 350억, 300억 정도. 그러면 최소 3천억은 넘어야 되는 회사죠. 성장하는 회사고 여기서 주가가 내려갈 이유는 없다. 상승이 나왔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개를 들고 나서 요런 박스권 한 번만 뚫어주면 그때부터는 우상향. 이런 종목도 하락장에서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지금 그 보안 관련 종목들이 좋은데, 이 보안이 건물 세큐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터넷 보안,
모바일 인증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은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락이 끝났어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었네요. 여기가 변곡점.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가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조정이 나왔고,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이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회사예요. 실제로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회사여서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2017년도에 200억, 2018년도에 280억, 2019년도에 280억, 2020년도 9월까지 매출액이 1126억이에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뭐 이렇게 크게 늘진 않았네요. 올해 영업이익이 131억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67억, 18억이니까 100배가 넘게, 거의 100배 성장했죠. 10배 성장했죠, 10배.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 회사, 뭐 내릴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전고점을 뚫어줄 것이냐, 4,600원을 뚫어줄 것이냐. 4,600원을 뚫어주면 그 다음 눌림목에 잡는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4,600억을 뚫어주면 잡는다. 이게 재수가 없으면 여기까지도 다시 뺐다 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점은 여기다 라는 거를 좀 잡아두고, 이 앞에 전고점 4,685원을 확실하게 뚫어주면 그 다음 눌림목에 난 잡겠다, 이런 시나리오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넵튠은 회사가 사실 너무 고평가긴 한데, 제가 이거를 조금 매수했어요. 아주 조금 매수한 이유는, 보통은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면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뭐 다음 상승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좀 넌센스죠. 이상한 움직임이에요.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린다. 네. 그래서 넵튠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같은 관점으로 SK 디스커버리도 대세시세가 나왔는데 안 내리죠. 여기 저점을 찍고 여기 박스권에서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미 이 박스권 안에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 9, 10, 11, 12, 1, 2,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네요. 그러면 언젠가 튈 건데, 이게 언제 튈 건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일 검색해 볼게요. 청약 본격화, 이제 청약이 들어갔어요. 3월 3, 4일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간 투자 수요 예측. SK 케미칼에서 분산 백신 기업. 정확하게 상장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공모를 받네요. 네. 여기 있다. 18일에 상장한대요. 아마 이게 이제 상장하기 전까지 어느 시점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내리는 거예요. 모멘텀이 살아있고 주가가 안 내린다는 이야기는 추가 상승이 있다. 근데 그 추가 상승은 상장일 전날까지가 아닐까. 뭐 근데 너무 뻔하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놨고, 한국주철과는 이제 차트가 너무 좋아서 제가 리뷰를 합니다. 이 종목도 보면 말도 안 되게 내렸어요. 그쵸?
이렇게 가던 종목이 이렇게 완전 묻지마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하다가 한번 주고 한번 주고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 저점을 확인했어요. 여기 저점 확인했고 여기 저점 확인했고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실적도 봐야겠죠. 한국조철관도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천억짜리 회사고 영업이익이 이제 79억. 예상대 전년 동기 대비 100% 좋아졌어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좋아졌다. 매출액은 한 4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은 100억, 뭐 120억 정도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일단 차트가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차트가 마음에 든다는 게 뭐 대시세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NTC도 제가 몇 번 리뷰를 했었는데 상승이 나왔고 빠르게 회복한 다음에 조정을 받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도 이 종목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기가 박스권, 그러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한 번씩 이렇게 똥침을 한 번씩 해줬죠. 이 종목도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수가 적어요. 주식수가 적고 실적은 나쁘지 않다. 지금 시가총액이 1180억, 그리고 작년 확정 영업이익이 231억입니다. 231억.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전년 동기보다 10%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32% 성장했고 당기순이익은 좀 줄었어요. 그래도 회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2021년부터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다. 중동지역 현지화 전략에 따라 설립한 S&T 걸프의 성공적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 1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1% 증가, 당기순이익 5.4% 증가.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 뭐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흥구석유 같은 종목도 막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못 갈 이유는 없죠. 여기 보면 대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고개를 들고 요런 패턴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파동이 이것도 큽니다. 파동이 커요.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여기만 뚫어준다면 17,350원 여기만 뚫어준다면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저항선은 22,200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지금은 저점 구간이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포메탈도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볼게요. 이 회사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이제 풍력 타워에 들어가는 그 감속 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만드는 회사고 지금 뭐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계획도 이미 다 나왔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야 되는데 기간 조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매집하고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저점을 꾸준히 올리면서 가고 있고, 이런 파동 안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33일선, 지수 33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도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얼마냐? 4,1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오케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회사가 좋으니까, 차트도 괜찮으니까. 재무지표를 보면 540억, 540억, 510억, 386억. 올해도 한 500억 몇억 하겠네요. 시가총액 535억. 여기 보면 자동차, 방위, 조선발전, 석유화학, 의료정비 등 거의 모든 기계공업 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단조산업은 전방산업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전반적인 국제, 국내 경기 그리고 정부의 국방시책과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정책 및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단조공업, 그다음에 기계부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풍력산업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풍력타워의 필수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차트도 고개를 들었고, 기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여기 삼각수렴이 한번 나왔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정말 지수 이슈일 거고,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빠르게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F를 한번 볼게요. LF는 이제 LG 패션이죠. 이 회사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어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파동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변곡점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충분히 지금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차트는 좋습니다. 코로나 이전이 여기네요. 25,000원. 그리고 긴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25,000원, 24,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할 확률이 높다. 어쨌든 코로나 이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실적을 보면 1조 6천억, 1조 7천억, 1조 8천억, 1조 8천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700억, 800억, 600억, 269억. 올해 최종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774억.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870억일 때 694억이었으니까 700억이니까 올해 한 당기순이익이 350억, 400. 전년에보다 좀 줄긴 했겠네요. 시가총액이 4,500억입니다. 지금 FNF라는 종목이 올라간 거 보시면 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여기도 지금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LF도 여기서 우상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일단 전고점 여기를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더라도 우상향 할 확률이 높다. 물론 시간 투자를 해야 되죠. 시간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 이렇게 쭉 슈팅이 나온다. 대형주들도 지금 상승이 나오면 무섭게 올라가는 회사니까. 그 다음에 태경 BK는 제가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또 타점을 잡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급등이
두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가지 못하고 회복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여기 이렇게 저항을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어쨌든 이 부분 박스권을 완전히 뚫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상승 추세를 볼 수 있죠. 지금 좀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런 이탈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상승이 나오고 여기도 외봉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여기도 외봉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태경 BK는 작업이 들어온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받은 영역, 기간 조정을 받은 영역이고, 여기서 한 번 더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여기를 뚫어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회사다. 그 다음에 풍산홀딩스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고 쭉 하락, 그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반드시 조정을 받죠. 그럼 여기 상승 시점을 여기 잡으면 50%가 요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됐고,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상증자 물량을 좀 소화하고 나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여기 앞에 전고점을 뚫어줬잖아요. 어디였죠? 이 하락 파동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는 여기 이 전고점, 여길 뚫어줬느냐 못 뚫어줬느냐, 이 전꼭지점, 여기 두 개 다 뚫었죠. 두 개 다 뚫고 나서 지금 권리락 이후에 무상증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 조정을 쭉 가다가 올라가겠죠. 이 정도. 하나 더 할까요? IT센, 뭐 이거는 제가 몇 번 리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종목 보면 기간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기간 조정 없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면 요런 상승, 전 요런 상승을 기대합니다. IT센은 언젠가 한번 강하게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 매집이 엄청 무식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최소 8,000원대까지는 그냥 안심하고 들고 가도 문제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